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본다면서 십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얼굴의 목사 이야기 오늘도 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이 고소장을 낸 부분들이 일단 뭐 갇혀 있었다, 이 감금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는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감금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로를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 목사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잠금 장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상황들을 피해자들은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뭐 국가기관의 도움도 요청을 했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문을 막아놓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못 나가게 한 거라는 해석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에 어떤 공간에 이제 시정 장치를 해서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감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특정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나갔다가는 이 목사 같은 사람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감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사안인 것이 이제 그냥 단순 감금이 아니라 중감금죄로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감금이라는 것은 감금을 해놓고 이제 가혹행위를 했을 때 중감금죄로 이제 가중처벌하는 경우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가혹행위라고 하면은 폭행, 협박,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뭐 음식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을 적절히 입히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가혹행위로 보게 됩니다. 저희 JTBC 보도 후에도 이 갇혀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구조가 다 됐습니까? 일단은 이 보도를 저희가 3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원에서도 지금 3일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로도도 있고 좀 그렇지만은 이 당사자들은 지금 상당히 뭐 생사로 오갈 수도 있는 마음적으로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어제 이 교회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일단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급하게 구조를 한 건데요. 급습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또 몇 명을 옮겼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안전상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경찰 수사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런 뭐 감금이나 중감금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그 CCTV 영상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은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캠코더랑 여러 장의 SD 카드를 지금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저장 매체들. 예, 맞습니다. 네. 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이제 영상 등을 이제 막 분석하기 시작해서 수사에 이제 속도를 가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목사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고급 수입차, 뭐 명품 시계도 수집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지하에서 영세하게 아주 조그만한 개척교회로 시작을 한 목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물론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뭐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려받은 게 원래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도들이 볼 때는 일단은 헌금 말고는 이 수입이 별로 없는 목사인데 근데 이 헌금이라는 거가 상당히 뭐 강제적으로 뜯어갔다라고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단 주거지를 가보니까 이 고급 수입차가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말만 대예요.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뭐 벤츠,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명품 시계, 이 시계들만 합쳐도 뭐 수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집안에 진열장까지 두고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집을 했는지라는 것들이 좀 조사가 좀 지금 있어야 될 것 화면에 같습니다. 나오는 게 바로 지금 그냥 브랜드만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게 사양의 고급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리무진 차량, 뭐 이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의 차량 빼놓고는 리무진 차량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예. 저런 목사가 이런 것들 타고 다니는지도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산 형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예. 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금 채우고 그 다음에 빚 타산하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손 피멍이 들고 막 손바닥 다 까지고
막 발도 막 멍이 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맞는 하고 막 좀 나무 먹을 때 광목 야구 팟대로도 막 쓴다고 했는데 네, 일단 뭐 듣기만 하더라도 이런 헌금을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때리거나 예. 뭐 감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누차 밝히지만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긴 하지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반론을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목사 쪽에다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